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영상번호 183번이고요. 드디어 KF21 수출 가능성 국가 순위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큰 표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자막을 좀 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각 국가가 KF21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수치화를 할 거고, 그 수치화를 가지고 가중치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외신들을 통해서 각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 요구 조건, 즉 기체를 필요로 하는 타이밍을 X축에 정리를 했습니다. X축은 타임라인이고요. 제일 밑으로는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럭 1, 블럭 2, 블럭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블럭 1을 공동 개발하는 국가로서 계약에 대한 취소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26년까지 기체를 필요로 한다는 조건 하에 가장 오른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는 외신 등을 통해서 MRCA에 대한 타이밍 요구 조건이 확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8년에서 3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는 28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축은 그런 식으로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축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KF21을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가를 점수화해 놓은 거고, 이런 구매력 관련해서는 그 무디스의 국가신용도 정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각 국가의 국방 예산 중에 해당 그레이드 기체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저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디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라인은 1점부터 10점 등급이 매겨져 있고, 시간축은 3점부터 18점까지 등급을 매겨 놨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시간은 가중치가 반영이 되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군전력 증강 사업이 돈이 없다고 필요로 하는데 못할 순 없잖아요. 또 그리고 요즘은 지금 인도네시아도 채권 관련된 얘기도 있고, 폴란드도 돈을 빌려서까지도 필요하면 무기들을 구입한다는 그런 중요도 개념에서 시간에는 가중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 기본 점수를 구할 건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시간 점수 18점에 구매 점수 3점을 더해서 21점이라는 기본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점수가 정해지겠죠? 이 기본 점수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각각의 가중치를 더해줄 거예요. 가중치 요소는 첫 번째는 FA50을 운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경쟁 기종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경쟁 기종은 유효한가, 세 번째는 방산 협력 관련 내용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대한민국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방산 협력을 진행한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수치가 비고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다면 이렇게 가중치를 주었고,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나라들은 해당 자료가 20년까지다 보니까 21년, 22년 최근에 진행된 방산 계약 내역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사를 통해 계약건들을 제가 임의로 반영을 했다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루, 해군 쪽, 현대 로탄가의 장갑차 등이 있을 거고요. 폴란드는 입 아프죠. UAE와 사우디 등은 청궁 같은 내역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가중치보다는 수치가 적은 1에서 8% 안에서 가중치를 줬고, 또 동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차이를 두었습니다. 1%에서 8%까지. 개인 가중치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각각의 기사에서 확인되는 정치적 요소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점수는 타임 앤 코스트 기본 점수에 각 가중치를 곱했습니다. 이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등은 말레이시아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UAE, 3등은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나는데, 몇몇 국가들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7.5점으로 1등을 차지한 말레이시아는 플러스 요인으로 MRCA의 기체 타이밍 요구 조건, 그리고 경쟁 기종이 현재 약하다는 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호이 57E가 지금 정상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점들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마이너스 요소로 지난 10년간 방산 협력 내역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진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3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과 강력한 방산을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던 간에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블록 1의 공동 개발국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기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와 뭐 협력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여론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프랑스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안 좋은, 즉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보자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16.9점으로 6위를 차지했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죠. 왜냐면 일단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방산 협력된 그런 내용들이 일관성이 현재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F-15EX에 대한 그런 미국과의 협력이 진행 중이다 라는 기사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폴란드의 공군력 전력을 확인해보면 F-35, F-16, FA-50 등 다양한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지금 당장 바로 KF-21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폴란드가 예상 밖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기타 방산 분야나 정치적인 요소, 뭐 특히 미국과의 갈등, 그렇다고 중국 기체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에서 이런 정치적 요인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했긴 했지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기체 구성을 볼 때 바로 블록 1이나 블록 2의 KF-21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독일이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바람에 타이푼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다스와 지금 밥도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라파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7위에 랭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F-21의 가능성 국가를 나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포맷은 조금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던 이유는 다른 채널, 뭐 특히 KKMD 같은 채널을 그대로 따라하는 짝퉁이다 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사실은 KKMD 케빈님께 조금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오랜 KKMD의 시청자이다. 그렇지만 유튜브 채널을 이런 내용들을 해볼 거다. 그때 이제 뭐 흔쾌히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비슷한 게 맞고요.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의 포맷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택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땠는지 피드백 해주시면 다음 영상 때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다음 화부터는 그 여러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외신 보도에 조금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시고 재시청 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고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